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풍미 좋은 현미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은 항상 실패 없이 풍미 좋은 효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미요소를 전파한 지가 5년째인데요. 그동안 한 400번, 500번은 이 발효를 시켜봤을 것입니다. 가게로 이 현미요소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제 발효를 여러 방식으로 좀 대량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 발효기에도 좀 수도 없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봤는데요. 어, 첫 번째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가 1차 발효 중간, 즉 4시간 5시간 지났을 때 손으로 짓이겨 주고 잘 뒤적여 주죠. 그리고 손으로 다독여 준다. 이 레시피상에 이런 과정이 있죠. 자, 만약에 1차 발효는 뭐 12시간만 했을 때는 1차 중간에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1차가 15시간 이상 늘어날 때는 꼭 해주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차를 안 친 다음에 대부분은 한 5시간쯤 지나서 꼭 손으로 짓이겨 주고 다독여 줬는데 밖에서 일이 많아 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15시간 중간에 주물러 주지 못하고 15시간 또는 20시간이 지났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주물러 주지 못하고 1차를 길게 한 다음에 물을 붓고 2차를 하면요. 완성되었을 때 쿰쿰한 냄새가 나고 뭐랄까요? 군내가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뭐 풍미 없는 막걸리 냄새도 나고 냉장고 안에서도 가스가 많이 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올까요? 중간에 안 주물러 주면은 1차를 길게 할수록 그 이유는 자, 우리가 1차 누르고 섞어 놓고 1차 시작할 때는 물기가 없죠. 자, 윗 표면, 밥 제일 윗 표면은 이 산소와 공기에 노출되어 있죠. 자, 공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영양이 있는 곳에서는 이 미생물이 증식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기한은 또 따뜻하잖아요. 자, 12시간 정도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1차를 15시간 이상 20시간까지 해버리면은 위에 표면이 산소와 오래 접하면서 잡균이 거기에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골마지 낀다고 그러죠. 이 골마지가 그런 현상이죠. 우리가 김장김치 담았을 때 오래 있다가 냉장고 안에서도 이게 골마지가 끼죠. 윗부분에 끼죠. 그 산소와 접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배추 절인 것을 덮어주죠. 그러면은 위에 덮은 배추에는 골마지가 생기지만 그 밑에 있는 산소를 차단해 준 밑에 배추김치는 골마지가 없죠. 자, 이렇게 산소를 차단해 주니까 배추에 골마지가 안 생긴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현미요소도 1차 중간에 보면은 이게 물이 좀 생기죠. 밥알이 삭으면서 짓이겨 주고 다독다독 해주면은 이 물이 표면을 덮어주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시간이 길어져도 잡균 변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군내나 신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자, 2차 때 골마지가 생기는 것도 1차 때 이 표면에 이 잡균이 번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1차 중간에
잘 짓이겨 주는 것은 당화, 즉 밥알이 잘 삭도록. 자, 처음에 누룩 섞을 때 좀 섞어 놨더라도 한 번 더 잘 뒤적여 주면은 또 이 누룩이 더 골고루 섞이면서 밥알이 좀 더 잘 삭겠죠. 골고루 해주니까. 그리고 밥알을 손으로 짓이기듯이 으깨주니까 밥알이 더 잘 삭겠죠. 그러니까 밥알이 삭히는 걸 도와주면서 골마지가 끼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다독여준다. 중간 5시간쯤 지나서 못했을 때는 좀 늦게라도 해주고 1차가 길어질수록 꼭 그걸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2차 중간입니다. 2차 중간에 한 4시간, 5시간, 6시간 이때쯤이죠. 자, 보통 5시간쯤 됐을 때 뚜껑을 한번 열어봤을 때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좀 혼탁해지면서. 자, 밑에서 기포는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유기물이 위로 떠오르니까 이 위에 국물이 좀 혼탁해지는 거예요. 뿌연해지죠. 그러면서 기포가 올라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기포가 안 올라오면은 좀 맛이 싱거워요. 자, 그래서 2차 중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안 저어줘도 되고 뭐 한 번만 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저어주면은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자주 저어주면은 너무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어준다. 자, 그리고 기포 올라오는 속도가 또 할 때마다 틀려요. 보통 제가 4시간 됐을 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 둘. 내 솥을 약간 들었다 놓으면은 더 많이 올라와요. 자, 이런 요소는 좀 빠르다. 아, 그런 때는 이런 요소는 한 8시간만, 즉 2시간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4시간, 5시간 때부터 기포 하나, 둘 올라오면서 후반으로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는 기포가 점점 많아지죠. 자, 아무튼 4시간, 5시간 됐을 때 뚜껑 열어봐 가지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다 정상적인 맛이 난다. 자, 그런데 맑은 물만 떠 있고 올라온 기포가 하나도 없다. 이런 때는 반드시 저어줘야 됩니다.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우시면은 똑같은 맛이 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기포가 올라오지만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르시니까 자, 기포가 안 올라오는 분들은 발효기가 고장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발효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자, 1차 끝났을 때는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막 부글부글 끓고 기포도 있고 그런데 2차 때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기포라는 것은 효모균, 즉 알코올을 만드는 현상인데 이 효소는 주로 젖산 발효가 일어나야 되고 이 알코올 발효는 아주 소량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어주면은 이 젖산 발효가 촉진되면서 똑같이 맛이 든다는 거. 자, 이해하셨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효소가 싱겁고 맛이 없다. 자, 이런 분들은 다 물어보시면은 2차 때 기포가 없는데 저어주지 않고 그냥 10시간 마친 분들이에요. 저도 해보면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저어주면서 발효시키면 똑같은 맛이 들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 2차 말미. 그러니까 저는 항상 8시간 됐을 때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벌써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면은 10시간까지 가지 않고 그냥 2시간 빨리 끝냅니다. 빨리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2차 말미에는 1시간 차이로 이 알코올이 많이 생깁니다. 발효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기포가 많이 올라와 버리면은 알코올도 많이 생기면서 좀 술맛 쪽으로. 자, 보통 기포가 좀 올라와도 10시간을 채워도 그렇게 막걸리 냄새가 나고 그러진 않지만 좀 깔끔한 맛을 위해서는 한 8시간만,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8시간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항상 마칠 때는 이 맛을 한번 보세요. 뒤적여 줄 때든 아무튼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든 한번 우리가 어떤 발효 음식이 발효가 잘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맛이죠.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다. 동치미가 참 맛있다. 그러면은 발효가 잘 됐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항상 맛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것. 2차 때 4시간 됐을 때 한번 뚜껑을 열어봤을 때 벌써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좀 발효 시간을 8시간만 즉 2시간 줄여서 8시간만 해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감이 옵니다. 자, 그런데 한 5시간, 6시간 됐을 때부터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10시간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2차 말미 2시간 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적당히 올라온다. 그러면은 2시간 빨리 끝내는 게 뭐 신경도 덜 쓰고 또 냉장고 보관 시 오래돼도 가스가 찰 확률이 줄어들고 맛도 더 깔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냉각되면서도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한 4시간, 5시간 지나야 병이 완전히 차가워지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도 김치가 익듯이 저온 숙성 시간에도 이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밖에서 100% 익혀서 냉장고 넣는 것보다 한 70%, 80% 익혀서 냉장고에서 저온에서 익힐 때 식감이 아삭하고 쉽게 물러지지 않고 좀 싱싱한 맛이 나죠. 이 현미효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현미효소는 알코올, 즉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은 알코올이 많이 생기면서 좀 뭐랄까요? 큰 차이는 아닌데 좀 깔끔한 맛보다는 이제 술맛 쪽으로 가니까 좀 2시간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나는 신맛이 좋고 좀 막걸리 냄새는 나는 것도 괜찮다 하신 분은 뭐 10시간 해도 상관이 없죠. 10시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신맛도 싫고 좀 깔끔한 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올라오는 기포를 적당히 있을 때 좀 2시간 정도 빨리 끝내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현미효소는 오래 둔다고 절대 막걸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시어 빠지고 먹기가 사나운 막걸리가 되니까요. 막걸리만 맛낸다고 오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2차 발효는 말미에 뚜껑을 열어보고 좀 빨리 끝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발효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때가 있죠. 뭐 1차 발효는 우리가 길게 늘려도 된다고 했죠. 자, 1차 발효를 길게 할수록 누룩 섞을 때 물을 좀 적게 부으세요. 적게. 그러니까 한 300ml나 뭐 종이컵을 한 컵만 넣으셔도 됩니다.
뭐 한 20시간을 내가 1차를 20시간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물 없이 그냥 누룩만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꼭 중간에 한번 잘 짓이겨 주고 물에 잠기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 1차를 길게 할수록. 2차 시간은 뒤돌이키면 10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2차를 훌쩍 뭐 서너 시간 넘기게 생겼다. 자, 서너 시간은 더 길게 해버리면 과발유가 일어나니까요. 풍미 없는 좀 먹기 사나운 술 냄새 나는 효소가 돼버리니까, 자,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2차 중간이다 또는 1차 끝난 직후다. 2차 물 붓고 나서 바로 나가야 된다. 자, 내가 10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냥 두고 나가면 되겠죠. 돌아와서 뚜껑 열어봤더니 기포가 적당히 올라왔다. 그러면은 잘 된 거고, 10시간 됐는데 기포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한 4시간, 5시간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마치는 시간은 훌쩍 넘을 것 같다. 또는 갑자기 뭐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런 때는 내소 통째로 내소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 내소 통째로 냉장고 안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고 김치 냉장고에서 2차 발효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온 발효를 시키는 거죠. 단 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참 2차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1차만 하신 다음에 2차는 물을 가득 붓고, 이때 차가운 냉수 붓지 마시고 그냥 실온수를 부어준 다음에 하루에 한번 아침 저녁으로 저어주면서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발효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발효가 동치미가 김치 냉장고에서 익듯이 현미효소도 발효가 되니까요. 시간을 정 맞추기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 2차 발효를 냉장고에서 익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 발효를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도 1차 발효를 한 5시간만, 5시간 했을 때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어주고 냉장고에 바로 넣어버리고 냉장고 안에서 저어주면서 발효를 시키라는 것이죠. 좀 번거롭지만 그러면 좀 더 깔끔하면서 똑같이 발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은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발효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발효기를 쓰는 이유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특별한 비법이 없다. 이 말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100번 한 사람처럼 똑같이 풍미 좋은 현미효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왠지 기포가 많이 올라오고 밥알이 많이 떠야 발효가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이 현미효소는 술, 막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포는 아주 소량 올라와야 된다. 자, 안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자, 안 올라올 때는 저어주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 기포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약간 막걸리 냄새도 좀 나면서 좀 신맛도 강해지니까 항상 맛을 보고 그 시간을 적당히 줄이시라는 거. 되도록이면 10시간을 넘기지 마시라는 것. 자, 발효라는 건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이고,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은 이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이 수적으로 최대한 많이 증식해야 이 많은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증식한 미생물은
원물에 없는 새로 생기는 영양 물질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은 현미의 영양은 분해되어서 온전히 흡수되고, 즉 밥으로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데 발효시키면 현미의 영양이 대부분 내 것이 되고, 그 증식한 미생물은 현미에 없는 영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은 입에 맛있다는 뜻이죠.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입에 맛있는 것이죠. 영양이 없는 걸 우리가 맹물 맛이라고 하잖아요. 현미효소 1차 발효가 끝난 다음에 물을 가득 붓고 한번 맛을 보십시오. 밍밍하고 맛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한 8시간, 10시간 지나면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우리가 동치미를 막 담아놨을 때는 짜고 밍밍하고 맛이 없죠. 그런데 발효가 다 되면 참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죠. 왜냐?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그 독성도 제거하고, 즉 입에 거슬리는 성분은 제거해버리고, 그 증식한 미생물이 영양물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현미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만 끝났을 때 물을 붓고 맛을 보면은 별 맛이 없죠. 그런데 이게 8시간 지나면서 미생물이 증식하면은 풍미 좋은 시원한 맛있는 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영양물질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명순의 효소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정말 누구든 풍미 좋은 효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누룩 보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표기사항에는 실온 보관으로 나와 있지만 냉동이나 냉장 보관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처럼 온도가 높은 날씨에 이 누룩을 실온 상태에 오래 두면은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해갑니다. 자, 이런 누룩으로 효소를 만들면은 풍미가 좀 떨어집니다. 자, 발효가 되지만 좀 뭔가 풍미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1년을 둬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또 효소도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누룩은 이 습이 굉장히 약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도 꼭 밀봉해서 습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날씨에 햇볕이 안 드는 베란다에 한두 달 두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